반갑습니다. 저는 부천시 원미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기고요. 사실은 이제 정치인으로서는 초보나 다름없고 오랫동안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부천 성모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역할을 오래 했고, 또 보건의료 노조에서도 인천 부천 지역 본부장, 또 중앙의 부위원장 이렇게 활동을 해서 주로 이제 병원 경력은 한 30년 가량 되는데 노동운동 경력만 25년이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로서의 활동보다는 이제 노동조합 활동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 때 부천시의원 비례후보로 정의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계기로 제가 정치인으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정의당 활동을, 물론 정의당 활동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당원으로 또는 부위원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제가 올해 2월에 부천 성모병원을 희망퇴직을 하고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때는 원미을 지역구로 후보로 출마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이제 12월 17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미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활동을 한 4년 정도 했고, 이제 올해 당직 선거 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해서 정식으로 이제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동안 지역의 사람들에는 사실은 이제 전 위원장께서는 직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낮 시간 활동이 사실 어려운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저녁에 활동하는 그런 활동을 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비례후보로 출마할 때 1년간 휴직을 했었고, 그때 휴직 기간에도 쭉 이제 활동을 했고요. 올해 희망퇴직 이후에는 이제 직업은 없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낮 시간에도 시간이 많이 낼 수가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안에 대장들력 싸우기라든가 시민행동이라든가 또 낮 시간에 여러 가지 교육 또는 함께 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주로는 이제 제가 정의당 원미위원회를 대표하는 그런 활동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전 자료가요. 네. 내용이 너무 좀 부실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민주당하고 한국당에 두 후보가 또 계셔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공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맞춰야 되는데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래서 공동 질문을 뽑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답변들이 너무 좀 짧아서 이건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특히 그 원미의회 정치 현안상, 네. 특고합이라든지 지금 상수적인 교통 체증 문제는, 예를 들면 그 인천과 부천 사이에 그 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한 네. 거라든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거는 20대 국회에 대해서 평가는 물론 지역, 그러니까 지금 서른 의원님이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니까 네. 그분 개인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국회와 더불어서 지역에서의 국회의원들 활동이 어땠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총선에서 내가 여기 국회의원이 된다면 난 이렇게 할 것이다. 네. 특권 문제도 난 이렇게 좀 선명하게 좀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런 걸 좀 보여달라는 것이죠. 네. 제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사실 올해 2월 퇴직 후부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로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지금 이제 반드시 중상동 문제만은 아니지만 부천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 반대, 그 활동을 주로 했고요. 대장들력 지키기 부천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에 정의당도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주로 낮 시간에 1인 시위라든가 또는 대장들력 지키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토론회 그런 투쟁들에 함께 결합을 했습니다. 문제는 비단 부천 지역만의 문제도 또 아니죠. 인천 인근 지역인 인천과도 연결되어 있고, 얼마 전에 내셔널 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만든
시민 공모전에 이것만은 꼭 지키자. 거기에 대장들력도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 뭐 160여 개 아마 공모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중에 10개가 선정됐고 거기에 대장들력과 인천 계양들력 두 곳이 다 선정이 돼서 얼마 전에 시상식에도 다녀왔는데요. 그것처럼 지금 유일하게 부천의 습지, 논습지로 되어 있는 대장들력이 인간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 환경적으로 좋은 영향들을 가지고 있는 걸 저희는 알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사실 개발 만능 정책으로 여기저기 계속 땅을 팔고 거기다 건물을 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습지에 국토부가 서민주택을 만든다는 그런 명분하에 지금 3기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땅의 소중함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좀 알려내고 거기를 좀 지키고 싶은 마음에 계속 반대하는 신도시를 반대하는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이제 거기에 함께 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상동에 특과 매설을 지하에 매설하겠다는 그 한전의 입장에 맞서서 주민들이 대책위를 만들어서 거의 수요일 매주 수요일 하다가 조금 뭐 뜸해지긴 하셨지만 지금 이제 2주 1회씩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뒤늦게 결합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 촛불 집회 결합을 했고 그 내부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주민들이 좀 힘을 합쳐서 특고압 지하화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충분히 저도 좀 파악하고 같이 그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 싸움에도 저는 함께 하고자 하고요. 제가 뭐 의료인 출신이니까 특고압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제가 인천에 살다가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도 송전탑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배분역 주변으로. 한전에서 그 송전탑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인 것 같은데요. 무슨 뭘 해준대요 맨날. 그래서 저희도 뭐 무슨 이 LED 등인가 뭔가를 하나씩 집주마다 달아줬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분명히 뭔가 유해성이 있으니까 한전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 밀양 송전탑 싸움 할 때도 할머니들께서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저 경찰한테 끌려다니면서도 굴하지 않고 싸웠던 그런 투쟁을 보면서 이 한전의 아나무인식의 자기들의 입장만을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 정의당은 뭐 기본적으로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서민의 편을 드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에서는 그 상동 특권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투쟁할 것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잘 합의돼서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 문제는 정치개혁, 선거법 개혁, 개정,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것인데요. 정의당처럼 소수 정당들은 사실은 뭐 아까 제가 사무실 얘기도 했지만 뭐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는 기에 굉장히 미약하죠, 힘이.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비례 후보로 출마했을 때 11.5% 정도 득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 득표율대로 의석수가 배정이 된다면 정의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잘 통과가 된다면 지금 정의당처럼 이렇게 소수, 뭐 특히 진보 정당들이 지금보다 훨씬 의석수를 더 가질 수 있고 그만큼의 민심의 지지율만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정의당은 지금 목숨 걸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도 여의도에서 불꽃 집회를 다녀왔는데 저희는 뭐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배정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과한 요구거나 뭐 얼토당토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방식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제도들이 잘 정착이 돼서 정의당 같은 그나마 목소리를 내는 정당들이 국회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회들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힘을 좀 많이 실어주셨으면 좋겠고 반드시 통과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하고 사실 오랫동안 뭐 민주당 또는 자유한국당 같은 그 거대 양당들이 정치를 독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 양당들의 정치가 독식되는 그런 정치 현실 속에서는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정당, 정의당 같은 그런 진보정당들이 시민들을 대변하고 그리고 힘없고 나약한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들이 국회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의회 이런 곳에서 제 목소리를 낼 때만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천에서도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이 거의 뭐 모든 것을 다 독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부천시가 제대로 발전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함께 의회를 구성하고 또 국회에도 진출을 해서 부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성, 또 이주민, 소수자들, 노동자, 서민, 장애인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 저는 자신 있게 정의당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천 시민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그리고 따뜻한 그런 정의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고요. 따뜻한 정치인 이미숙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 활동에도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당한 이유를 알고 계기 저는 노동운동은 이제 오래 했었으니까 과거에 국민승리 20일 우리 권영길 대표님이 국민승리 20일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물론 국민승리 20일에 입당하진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임의 조직이어가지고 정식 정당이 아니어서 그때는 입당을 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어진 민주노동당 때부터 사실은 진보정당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 이것을 민주노총에서 계속 우리의 그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진보정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했고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냥 투쟁만 갖고는 안 된다. 모든 제도와 법이 보장이 되고 같이 그런 방향으로 서포트가 되어야만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또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정당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뭐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정당 활동을 해오다가 이게 이제 뭐 기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진보정당이 이렇게 분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또 나오고 진보신당에서 또 통합진보당으로 합쳤다가 거기서 또 하여튼 또 분당해서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사실은 계보를 쭉 함께 해왔고 자연스럽게 이제 정의당까지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그 문화다양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그 인권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냈고 여기에 거의 정의당이 그 열심히 참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의회 상정조차도 못했는데 네.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좀 그 뭐랄까 물론 부자호 그 위원장이 성명서도 내고 뭐 이렇게 하신 거는 알고 있어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있는 조례들이었고 괜히 부천이 이슈가 돼가지고 타 지역에서조차도 막 반대 기운들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다양성의 문제는 정의당의 강령이나 방향과도 이렇게 맞닿아 있는 문제고, 사실은 당원들까지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을 정도는 못한 건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지역위원장들이나 아니면 그 해당 지역의 운영위원들 정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로 밖에는 적극적으로 하진 못했다는 걸 인정하고요. 앞으로 그 다양성 조례와 관련된 5종 세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통과시키기 위한 그것도 임시조직이 만들어졌어요. 한 걸음 더인가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정의당이 새 위원회가 다 결합이 되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성 조례에 대한 세세한 내용도 저도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그 조례 자체는 처음을 봤는데 뭐 이렇다 하기에 무슨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그 특정 종교단체에서 문제를 삼았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아마 다양성 조례 같은 것은 지금 주민 발의를 하려고 수의민 조직 사업에 지금 바로 직전에 와 있고 저희가 새 위원회가 12월 6일 날 이자스민 전 의원을 초청해서 이제 주로 이제 당원들 중심으로 할 거긴 해요. 당원들과 이제 동의하시는 시민들을 초청해서 송년회 겸해서 토크 콘서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걸 계기로 좀 더 당원들부터 스스로 이 다양성 조례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자기가 수의민으로 이렇게 사인을 직접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받을 계획이거든요. 그걸 계기로 내년에는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전당적으로 함께 결합을 할 계획입니다. 시의원이라도 좀 한두 명 했더라면 하는 네. 아쉬움이 네. 아주 큽니다.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도 기자지만 지역에서 그 정의당이 항상 이 뭐랄까 제 3당으로서 좀 힘이 없다거나 근데 그런 게 또 하나가요. 네. 제가 이혜원 의원, 예. 그다음에 신현자 위원장. 위원장, 예. 아마 이 선거 때고 언제고 기사 써준 사람 저 아마 뽑아야 될 겁니다. 네. 쪽으로 정치를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기자님들과 잘 소통하고 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서 정의당이 언론에도 많이 좋게 노출되고 또 시민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떤 음식을 잘 만드는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하는 거는 닭볶음탕. 저랑 똑같네. 아, 네. 또 저만의 이렇게 방법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손님 오거나 하면 이제 하는데요. 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신혼 때 제가 닭볶음탕을 했더니 이제 맛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몇 번 더 했어요. 근데 맛있다니까 계속 이것만 하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나름 그건 조금 남들이 맛있다고 혹시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들이 하나 있고요. 25살입니다. 아주 건실한 청년입니다. 네. 정의당에도 입당했습니다. 가족이 다 정의당원입니다. 그리고 자료 좀 주셔야 되는데요. 30년 근속은 30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5년간 노동조 활동해가지고 밖에 이렇게 상급단체로 나가 있는 시간이 거의 15년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중환자실 간호사로 복귀했었는데 1년간 그때 살이 12kg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현장이 참 고되구나.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제대로 이제 이렇게 3교대를 했거든요. 그때 40대 초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3교대 하니까 저녁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이제 뭐 사람들 만나기도 부담되고 또 술 한잔 하기도 부담이 되고 하다 보니까 살이 점점 이제 한 달에 1kg씩 쭉쭉 빠지더니 마지막 12월 되니까 딱 12kg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주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어떻게 지부장 선거에 나오게 돼서 그때부터는 또 한 달에 1kg씩 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대로 회복이 됐어요. 사람들이 저기 지부장님은 노조 체질이신가 보다고. 그래서 내가 간호사보다는 이 일이 더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아직 국회에서 처리가 못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의료법상 인력에 대한 기준이 다 있어요. 간호사는 환자 5명당 2명. 그런데 간호사만 돼 있어요. 유일하게 법으로는. 근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모든 병원에 일하는 직종들에 대해서 그 인력 기준을 만들자는 주장이에요. 그게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고 모법 같은 그런 의미로서의 지원법이고 이게 이제 지원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위원회라는 걸 만들자.
그게 이제 저희의 주장이고 윤석열 의원이 그걸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서 각각의 병원에 필요한 인력의 기준은 어떻게 정한다. 이것을 이제 만들자는 거죠. 그래야만 지금 되어 있는 인력 기준이 엄청 오래된 뭐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만들어진 기준 가지고는 지금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것에 맞게 보건의료인력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서 각각의 직종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그렇게 지금의 인력 기준에 아마 턱없이 지금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지금의 인력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기준 이런 것들을 만들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갑질이라든가 태움 문화 이런 게 훨씬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모든 것은 인력의 문제예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막 발을 동동동동 굴러가면서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면서 밥도 제때 못 먹으면서 일하는 거거든요. 의료 현실이. 그게 아마 인력이 조금 더 충분히 확충이 된다면 환자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또 동료들끼리도 스트레스가 좀 확 줄면서 좀 더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부천에 그 이주 노동자들 또 이주 여성들 많이 살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밝혀지진 않지만 아마 성소수자들도 많이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많이 살고 있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이제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그리고 그 가려진 밝힐 수는 없지만 가려진 다양한 소수자들을 또 여성 제가 또 여성이니까 여성 그런 분야의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싶고요. 힘없고 나약하고 돈 없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싶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좀 변별력 있게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이제 의료인 출신이니까 보건의료 정책, 환경, 생태 이런 분야에서 좀 활동하고 싶고요. 그 법안을 많이 발의해서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제외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이쪽 그 인원만 따진다면 인원상으로 한다면 정의당이 여러 그래야 되죠. 그럴 때마다 진짜 답답해요. 솔직히 노동자들만 찍어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노동자들 중에도 본인이 중상층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재산을 놓고 이렇게 줄 세워놔서 이게 중상층인데 이게 이렇게 가지 않거든요. 보통은 사실 이쪽이 더 많은데 본인 스스로 나는 그러니까 평균 연봉이 딱 나오면 그거에 내가 거기에 딱 된다 그러면 나도 중산층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도 아직은 이제 정의당처럼 진보정당이 집권을 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힘없고 우리의 입장을 과연 저 당이 대변해 줄까?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줄 거대 정당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뭐 하소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정의당이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을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데는 힘 있는 정당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재의 정치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노동자들에게 정치에 대한 이 기대가 제대로 좀 진보정당들이 심어주지 못한 한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돼서 정의당이 교섭단체만 만들어진다면 저는 충분히 이거는 역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무실을 갖고 싶어요. 물론 돈도 없지만 그 돈을 뭐 어떻게든지 그건 모을 수가 있는데 정당법상 현재는 지역위원회 사무실은 둘 수 없게 돼 있고 시도당까지는 둘 수 있지만 그 지역위원장들 활동비도 못 주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연금을 받으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지
단 한 푼도 뭐 활동비를 줄 수가 없게 돼 그것 있어요. 때문에 단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실